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원해짐을 느끼죠? 여러분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우리 손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태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성물과 반응물 간의 에너지가 많아졌는지 혹은 적어졌는지 이런 에너지 출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에너지 출입하는 거에 따라서 발열 반응이라고도 부르고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각각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란 말 들어봤죠? 에너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한번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에너지. 쉽지 않죠? 그리고 열 에너지. 그러면 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또 열? 그렇다면 열은 뭘까요? 그 다음 온도.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정확하게 설명하려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이 개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이 에너지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이 에너지를 깊게 설명하면 오늘 배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적 정의와 예만으로 이해해 볼게요. 우리는 여러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고무줄을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에너지가 크게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한 태양광, 빛 에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보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기 에너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열 에너지 등 여러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 열 에너지는 열의 형태를 띤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는 이 열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열과 온도 그리고 열과 열 에너지 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느낌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럼 알아봅시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몸이 뜨거워요. 아파서 몸이 뜨겁고 불덩이 같은 상태예요. 그럼 이 학생을 보고 우리는 학생이 열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젖은 물수건으로 이 학생의 머리에 대고 한 30분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열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말하는 열이 뭔가요? 뭔가 뜨거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확히 정의를 해봅시다. 이때 선생님이 한번 온도를 재봤어요. 온도를 재봤더니 열이 날 때는 당연히 고온이겠죠. 그리고 열이 내린 후에는 이 학생의 온도는 저온일 거예요. 그럼 온도라는 게 뭘까요? 온도라는 거는 이겁니다.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 어떤 사람은 차갑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차갑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차갑고 뜨거운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타낸 거예요. 기준을 수로 나타낸 것이 온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7.5도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정도구나. 20도다. 그럼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수로 나타난 게 온도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 먼저 학생이 열이 많이 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이 많이 날 때 이 학생이 가진 에너지는 열 에너지겠죠. 그 열 에너지를 이 학생이 가진 열 에너지를 100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런데 손수건을 대주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손수건이 뜨거워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열이 손수건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동한 열의 양을 40이라고 더 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6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이동을 하지만 에너지는 중간에 더해지거나 아니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40 더하기 60은 100.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은 열은 이동을 하는데 열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열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에너지,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과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봤듯이 열을 잃은 경우, 즉 이 학생은 열을 잃었죠? 어디에 잃었어요? 손수건의 열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온도는 감소하고 그럼 반대로 열을 얻은 경우 손수건이 사람으로부터 열을 얻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열과 온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물질과 주변이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입니다. 화학 반응 과정에서 손난로처럼 열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손냉장고처럼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으면 물질의 온도는 증가할 것이고 열을 흡수하였다 해서 흡열 반응이 됩니다. 반대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앞에서 보았듯이 열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온도가 변합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과 주변의 온도 변화에 주목을 할 거예요. 항상 열을 주고받으면 한쪽이 온도가 증가하고 반대쪽은 감소하게 됩니다. 열의 총량은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응의 이름을 보시면 반응하는 물질이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출입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인 발열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체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 되겠죠.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외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이때 물질과 주변의 온도를 재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온도는 올라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온도는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 에너지를 받은 것은 주변이겠죠. 그럼 주변의 온도는
증가하고 물질의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한쪽의 온도와 에너지가 증가하면 상호작용하는 다른 쪽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나 열은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손난로를 생각해 봅시다. 손난로를 흔들면, 즉 여기서 흔드는 행위가 반응을 시키는 거겠죠. 반응을 시키면 손난로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손난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이 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엔 손난로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난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난로의 역할은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즉 손난로에서 열이 방출돼서 우리 손이 따뜻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뜨거운 이유는 손난로로부터 열이 외부로 방출돼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다시 발열 반응은 물질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방출된 에너지의 대부분의 형태는 열 에너지겠죠? 그러면은 열이 물질에서 주변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이동을 했으니까 열을 빼앗긴 물체는 온도는 감소하고 열을 받은 곳은 온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그 아래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Y축은 에너지, 즉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고 X축은 반응의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반응물이 가진 열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60만큼을 우리가 외부로 방출했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열이 방출되는 거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60만큼 외부로 열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러면은 남은 생성물의 에너지는 얼마? 40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열의 총량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을 우리는 안정해지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 학생은 따로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발열 반응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증가하고 물질의 온도는 감소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열 반응의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이 반응식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반응이 있고 이 반응에서는 열이 나니까 이는 발열 반응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엔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이 뭐였죠? 맞아요. 뭔가를 태우는 것이었어요. 나무를 태우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면 주변이 따뜻해지잖아요. 주위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반응을 하면서 열과 빛이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렵죠. 묽은 염산은 뭐냐면 대표적인 산이고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인 염기의 반응이에요. 산과 염기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면 이 실험에서 물과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비커를 잡아보면은 따뜻해요. 따뜻하다. 이 말은 반응 과정에서 열이 났다는 의미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그리고 손난로. 아까 예시의 손난로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철가루를 흔들게 되면은 철가루들이 산소와 만나면서 열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이 역시 열이
방출되면서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활용한 게 발열 도시락과 전투 식량 같은 거예요. 선을 당기면 물과 산화칼슘이 만나게 되어 열이나 이로 데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포인트는 이런 반응은 열이 나는 반응이라 발열 반응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세한 화학식이나 나는 선생님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네,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를 재보면은 주변의 온도는 에너지를 잃으니까 감소하고 물질의 온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반응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차가워지는 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손냉각기가 이에 해당하겠죠. 손냉각기가 뭐냐면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화학 물질을 두고 그 다음에 똑딱이를 만들어요. 그럼 그 똑딱이를 누르면은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물체가 즉 손냉각기가 차가워져요. 그럼 우리가 만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만졌을 때, 차갑네?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으로부터 얘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만지는 우리는, 주변을 느끼는 우리는 차갑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주변으로부터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흡수되는 에너지는 거의 다 열 에너지니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열 에너지를 얻은 물질은 온도가 다시 주변부터 할게요. 열 에너지를 잃은 주변은 온도가 감소하고 열 에너지를 얻은 물질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에너지 그래프를 볼게요.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60이었습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40을 받았어요. 그럼 생성물의 에너지는 100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반응하는 동안에 즉 흡열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흡열 반응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도 반응하면서 열을 주변으로부터 빼앗아 가는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앞에 무한도전 영상에서 봤듯이 얼음이 빨리 녹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 주변의 열을 소금이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녹는 것이죠.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반응시키고 비커를 잡으면 차가워져요.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물질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주변의 온도가 아주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두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반응에 사용하는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열과 온도의 관계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포인트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앞부분의 체크 부분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열을 받은 물질은 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고
열을 잃은 물질은 열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주체는 반응 물질이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열은 반응 물질로부터 열이 방출돼서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고, 흡열은 반응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쌤이 링크 걸어온 영상 보면서 이해해봅시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1단원을 다 배웠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온라인 수업에서 쌤이 제작하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1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1단원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서 쌤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도 성실히 내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1단원 내용이 중요하니까 영상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시고 외워야 하는 것들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칠게요.